자, 먼저 지난주에 했던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의의였는데, 자, 재산세 중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 뭐에 대해서? 보유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내는 세금 아니고, 양도했다고 내는 세금 아니고, 갖고 있다고 내는 세금. 언제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합니다. 정기적으로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년 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7월에 내는 게 있고 9월에 내는 게 있어요. 무슨 세예요? 시, 군, 구세입니다. 취득세는 어디 있었죠? 취득세? 특광도. 등록명세. 도구, 재산세, 시군구.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자, 이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특별시 같은 경우는 구하고 공동과세합니다. 내가 노원구에 집을 갖고 있으면 근데 재산세가 100만 원이래. 자, 그러면 50만 원은 서울시, 50만 원은 노원구에서 걷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산세 특징, 보통 징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실질과세 공부상 현황이랑 사실상 현황이랑 다르다. 그럼 뭐대로 과세한다? 실질대로. 그런데 오히려 세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뭘로 과세하겠다? 공부 현황대로 과세를 하겠다. 자, 요거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원래는 물건별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합산 과세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인세 합산 과세하는 거 뭐 있었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렇죠. 오케이. 맞네요. 자, 그래서 1번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각종 대장, 공부에 등재가 안 됐다든지 등재 현황이 사실과 다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대로 과세해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부담이 어떻게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어디?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겠다. 자, 요거 좀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에 이제 나오는 토지입니다. 즉 토지분 재산세라고 나오는 토지에는 이런 토지를 말합니다. 자, 무슨 토지까지? 사실상 토지입니다. 그런데 토지 중에 주택에 무슨 토지 있을 거 아니냐? 자, 요거는 뭘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축물뿐만 아니라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 특히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으로 과세하니까 여기서는 제외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이거 됐죠? 그리고 뭐니 해도 얘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주택. 위에만 주택이 아니라 밑에도 주택인데, 자, 바닥 면적이 너무 넓어요. 바닥의 경계가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몇 배까지? 이거 많이 나옵니다. 10배. 바닥 면적의 10배 해당하는 것만큼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가구. 원칙적으로 다가구. 말 그대로 여러 가구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원래는 단독주택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할 때 전체에 대해서 매기 되면 0.1에서 0.4%가 되니까 어지가 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세율 때릴 때는 어떻게? 하나씩 마치 아파트처럼 1구를 1주택으로 보고, 주택은 위에만 주택이 아니라 밑에도 주택이던데요. 그럼 6집에 6분의 1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 또 6분의 1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합쳐가지고 6개를 합치면 세부담이 낮아진다. 요거였습니다. 자, 겸용 중요했어요. 한 동의 겸용이다. 1층은 상가고 2층, 3층 주택이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과세할 거예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봤었고, 1구가 하나의 구획된 공간이 어떤 파트는 주택으로 쓰고 어떤 파트는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얼마? 100분의 50, 100분의 50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자, 또 무허가로서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이네. 그 건물은 모두 아니다. 주택도 아니다 이거. 그렇죠.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이 중요하죠. 원래는 주택으로 과세했었지만 뭘로 과세하겠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3회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친 거예요. 과세 대상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겸용주택, 옳은 걸 모두 고른 건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로 쓰고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오케이, 맞아요. 하나의 구획된 공간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전체 면적의 100분의 60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많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이 질문이 엄청 틀린 질문 아닌가요? 100분의 50 이상 아니에요? 이 질문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60세 이상이 공짜래. 나 65세예요. 그럼 공짜가 아니에요. 이게요. 100분의 50 이상의 주택이면 주택으로 본다며요. 지금은 100분의 60이라며요. 그러면 맞는 질문 아니에요? 자, 다 눈 감아. 나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없죠? 네, 눈 떠요. 선생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뭐 법에는 물론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도 맞는 질문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 진짜 한 20개?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틀린 질문 아니냐고. 그래요. 맞죠? 예, 자, 바닥 면적 몇 배? 10배. 그럼 답은 뭐예요? 다 오라. 기억, 니은, 기억, 니은, 기억. 오케이.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요거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지문이죠. 옛날에는 법에 나와 있는 지문 그대로 옳으냐 틀리냐를 물어봤다면 요즘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유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 그죠? 자, 3번. 건축물에서 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이 얼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뭘로 안 보겠다? 주택으로 안 보겠다. 자, 부속 토지는 뭘로 본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보겠다. 오케이. 이번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오답으로 저 같으면 별도 합산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납세무자입니다.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자, 근데 밑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그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면 어떻게 해요? 공유를 갖고 있으면 공유를 갖고 있으면 지분권자가 전부 다 이제 둘이 갖고 있으면 두 사람 다, 셋이 갖고 있으면 세 사람 다 납세무를 집니다. 지분만큼. 근데 지분의 표시가 없다. 어떻게 보겠다? 균등한 걸로 보겠다. 오케이, 요거 잘 보시고. 그리고 주택을 요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 위에는 A가 소유하고 있고 밑에는 B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일단 계산 한꺼번에 해, 재발적. 그런 다음에 무슨 비율대로? 공시가 대 시가 표준에. 그렇죠. 시가 표준에. 절대로 무슨 비율 아니다? 예, 면적 비율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가 표준의 비율대로 안분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사실을 모르겠죠. 자, 그런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으로 내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종중 거다. 내가 내기 싫으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근데 신고 안 했다. 자, 그리고 파산자단에 속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공부상 소유자가 냅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5월 29일 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가 되었는데 물려주신 상가 건물이 이렇게 세 채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마친 삼형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29일 날 돌아가셨는데 등기 못하죠?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A, B, C 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요? 주된 상속자. 우리 주된 상속자는 누굽니까? 자, 먼저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우리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입니다. 근데 배우자가 안 계셔. 자녀들밖에 없어요. 그럼요.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시간 되면 항상 이런 소리 나던데 이거 뭐예요 이거? 그죠? 맨날 나죠. 그러니까 공사 하나. 자, 그리고 사용권 뭘로? 무상 사용권. 절대로 유상 사용권 아닙니다. 누가 낸다? 매수 계약자. 우리 불쌍한 누구? 삼성전자. 삼성전자. 정보종합청사를 삼성전자한테 강매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유상 절대 아닙니다. 자, 또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서 매매용 토지를 조성을 합니다. 공장 부지 9필지인데 3필지만 대충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유, 그냥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해야 된다? 재산세를 내야 된다. 사용권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됐습니다. 누가 내요? 위탁자입니다. 자, 감령감님이 내는 거지 절대로 우리 S신탁이 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감령감님이 요것도 안 내고 다른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탁자에게는 무슨 납세무가 있다? 물적 납세무가 있다. 기억나세요? 네, 물적 납세무. 오케이. 물적 납세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 맡아 놓은 그걸로만 낼 의무가 있는 거지 내 고유 재산으로 낼 의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채비지나 보류지란 말이 나왔어요. 볼 것도 없다. 무조건 사업시행자이군요. 자, 그리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 땅 임자 없는 땅인데 자, 뭐 하는 사람이 있다? 쓰고 있는 인간이 있다. 자, 사용자가 내는 경우도 있다. 자,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거 잘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25회 때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납세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상속이 개시가 되었는데 등기도 안 돼 있고 사실상 소유자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되게 배우자겠죠. 근데 그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요. 어머니 안 계셔.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 오케이, 너무 맞습니다. 주된 상속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입니다. 자, 이거 수탁자, 위탁자. 위탁자, 여기 틀렸어요. 위탁자. 위탁자. 오케이. 였고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끝났는데 그냥 공짜로 쓰랴. 자, 이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권을 받은 자, 이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고요. 자, 볼 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뭐예요? 채비지. 자, 누굽니까?
시행자. 자, 또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변동되었는데 신고 안 했다. 자,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요거 문제 나오게 되면 대개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 시험에 35회 때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5회 문제로 하지 그랬니? 아껴놔야죠, 그거는. 기출 문제 과정에서 해야지, 그거는. 그렇죠?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집에 없는 조금 옛날 거, 네, 그렇게 끌어온 거예요, 이건. 네. 자, 과세 표준 항상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세율을 탁 때리려고 했더니 너무 금액이 커.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낮춰드리겠다 이겁니다. 토지 건물은 얼마? 70, 주택은 얼마? 근데 이게 은근히 나와요, 시험에.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토지 건물 70, 주택은 60. 물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낮은데 그거는 개정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 조금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이나 항공기에는 곱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선박 항공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은 건축물 시가 표준액에다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을 한다. 자, OX. 오케이. 건축물이니까. 건축물. 주택이었다면 60이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과표를 구한 다음에 세율을 때리는데, 자, 우리 합산하여 적용한다, 물건별로 적용한다. 물건별로 원칙이요. 물건. 내가 노원의 집을 내가 세 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합산해서 뭐 50억 곱하기 얼마 이게 아니라 주택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토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해요. 너는 분리과세. 너는 별도 합산, 너는 종합 합산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하여 이렇게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요. 자, 그래서 6번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을 한다. OX. 특히 아니라고 이거. 여러 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표준세율. 항상 지방세는 표준세율이 있고 특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재산세에도 특례세율이 하나가 나오긴 나옵니다. 오사모님. 중과세율이 하나 나오긴 나옵니다. 과밀억제권에서 공장신설 증서라면 5년간 5배. 나머지는 전부 다 표준이에요. 근데 표준세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례나 중과 같은 경우에는 가감 조정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 번만 내지만 재산세는 매년 내죠. 근데 조정하면은 3년간, 5년간 해당 연도만. 해당 연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딱 이거 할 때 15분만 지나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죠? 이거 힘내요? 그 다들 막 되게 지겨워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요. 그럼 또 하래. 다들 그냥 이러시죠. 그래도 기억나죠? 선생님 처음 보셨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자리 맞추셨네, 근데. 네, 그래요. 여기 앉으면 질문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질문할게요. 아니 하지 마. 예, 해요 이제.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자, 1,000분의 0.7. 자, 백분율로 하면 0.07%. 공장용지, 산업용 토지, 염전터미널. 뭔가 생산적인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1,000분의 2. 자, 백분율로 하면 0.2.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하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입니다. 1,000분의 엄청 높습니다. 4%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은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0.07짜리, 0.2짜리, 4%짜리. 자, 그리고 별리사 0.2에서 0.4, 종 25, 0.2에서 0.5%입니다. 우리 별도 합산 토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 부속토지.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땅들은 합산하여 과세하는구나. 내가 노원구에 상가를 3개를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위에 건물은 건물별로 세율을 때리는데 토지 같은 경우 합산합니다. 종합 합산 중에 대표적인 거. 나대시. 자, 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들.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요런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해요? 비례세율. 요런 세율을 뭐라고 해요? 초과 누진 세율. 초과 누진 세율. 그렇죠? 근데 건축물은 전부 다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을 제외한 하여튼 모든 건축물은 전부 다 뭐냐면 1,000분의 2.5, 0.25%입니다. 자, 그런데 공장 중에서 조금 더 받는 케이스가 2가지가 나옵니다. 자, 누가 거기 왜 있수?
오빠 거기 왜 있어? 오빠 거기 왜 있어? 그렇죠. 0.5%예요. 자, 공장은 어디 있어야 된다? 읍면 지역에 있든지 시지역 이상에 있으려면은 도시 뭐 괜찮아요. 근데 시지역 이상인데 도시 지역인데 주거 지역에 있다. 너 이상한 데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요런 경우에는 1,000분의 5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이게 출제가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시지역의 주거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세율은 1,000분의 5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시험 뭐라고 나왔냐면 요런 경우에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했잖아. 이게 초과 누진 세율이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죠. 그러니까 이젠 단순한 것보다 조금 한 번 꽈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짜증나죠. 빨리 할 걸, 그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한 5년만 지나면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 시험이 엄청 또 쉬웠던 걸 거예요, 아마 또. 그러니까 남아 있는 시험 중에 가장 쉬운 시험은 언제 시험이다? 지금이다. 자, 올해만큼은 무조건 공부하시고 끝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공부하는 중에 가장 큰 적은 뭘까요?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포기해서일까요? 이걸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데 처음에 기초과정 때 이렇게 계신 분하고 마지막 수업 때 계신 분하고 반은 달라져 있어 막.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계셨으면 절대로 내년 10월 달까지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이탈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부 다 이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만 이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2차 포기하고 이제 1차에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시간 좀 여유가 좀 많이 남아 있죠. 아직도 우리에게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1, 2차 동차하셔야 됩니다. 뭐 2차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과밀억제권에서 공장 신설 증설했습니다. 아이고 왜 신설 증설하고 그래? 5배 몇 년간? 5년간. 그렇죠. 자, 1.25%를 5년간 적용합니다. 이게 중과세율이에요.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은 땅도 4%, 건축물도 4%가 됩니다. 초과 누진 세율 없죠? 자, 그리고 주택입니다. 얘는 위에만 주택, 땅도 주택. 땅도 주택. 주 1사, 자 0.1에서 0.4%입니다. 표준세율은 이래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특례세율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억짜리 집 하나 있는 5535님, 9억짜리 집 하나 있는 5535님 0.05에서 0.35%. 자, 그리고 우리 고급 선박 몇 %? 고급 선박 5%. 그게 1등이라고 해서 고급 선박 1,000분의 50. 일반 선박 1,000분의 3, 0.3%. 그 다음에 항공기 0.3%.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렇죠. 지금 히터 튼 거예요? 혹시? 덥죠, 여러분? 아, 그래요? 아니,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도 안 덥냐고. 되게 더워하시는 것 같아갖고. 안 더워요? 그래요. 네, 그렇고. 자, 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고, 우리 초과누진세율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 자, 변리사 맞네요. 자, 분리과세는요? 얘는 아니지. 자, 무조건 얘는 0.07%짜리가 있고 0.2%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고, 얘는 초과누진세율이 아니라 무조건 비례세율입니다. 그다음에 광역시 지역에서 자, 주거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오빠 거기 웨이수. 오빠 거기 웨이수 0.5%? 0.5니까 얘도 초과누진세율 아닙니다. 주택 초과누진세율 맞죠? 주, 일, 사. 오케이, 맞으니까 답은 뭐예요? 기억, 리을. 오케이, 기억, 리을 합니다. 우리 요 정도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비과세.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지만 우리한테 과세하는 외국 정부에 대해선 부과하겠다. 자, 무슨 주의? 상호주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상호주의. 여러분 밴드의 오늘 문제가 이거였죠? 이겁니다. 그리고 구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없네. 옆에 있는 공터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한테 요거 저희가 얼마 드리면 될까요? 했더니 아유 그냥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공용 목적으로 국가 등의 개인 건데 공짜로 쓰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 안 받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유료로 쓰고 있다. 아니면 소유권 유상 이전 약정한 다음에 미리 쓰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받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쓰시오. 이런 경우에 안 받습니다. 임시건축물 안 받습니다. 하지만 임시건축물인데 나이트다. 받는다라고 했고, 해당 연도에 철거 예정인 위에 건물에 대해서는 안 받지만은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자, 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비과세. 그리고 대부분 임야죠.
통제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 제한보호구역은 분리과세라고 했어요. 자, 제한보호구역은 분리과세, 통제는 비과세, 제한은 분리과세. 근데 통제를 하더라도 전답, 과수원, 대지 같은 경우에는 또 과세를 합니다. 산림보호구역 내가 못 들어가요. 근데 재산세 안 받겠죠. 채종림, 시험림 마찬가지. 일단 공원자연, 보존지구.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환경지구가 있습니다. 환경지구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래서 자, 어떻게 배웠어요? 시체 보존 통제, 시체 보존 통제, 시체 환경 제한 아니에요? 시체 보존 통제. 요렇게가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1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자, 과세 기준이 현재 1년 미만의 거. 요 과세 비과세. 비과세 맞죠? 자, 이랬더니 아니 이게 나이트일 수도 있지 않느냐. 자, 위에 단서 보세요. 답지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에 그냥 비과세 요건은 충족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이거. 오케이. 자, 재산세를 부과하는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주택인데 자, 이게 팍 걸려야 되죠. 부속 토지인 대지. 자, 요건 과세 비과세. 얘는 과세. 얘는 과세. 얘는 과세. 자, 2번이 답이고요. 자, 농업용 국어 자연유수의 배수 처리에 제공하는 국어 비과세. 자, 군사보호구역 내에 어디 통제보호구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것도 비과세. 자, 도로 비과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 정도 문제. 자, 9번.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오다 아니다. X. 그쵸, 오케이. 30회 때 이 문제가 나왔고요. 무료로 사용한다. 무상으로 사용을 해야만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자, 10번. 최종림 시험입니다. 자, 이때는 비과세 대상이다. 기다 아니다. 맞다. 오케이. 시체 보존 통제, 시체 보존 통제 이렇게가 비과세가 될 거예요. 되죠? 자, 오늘은 교재 444페이지에 보시면 교재 자, 이번에 납세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연말인데 모임 같은 것 좀 많이 있고 그러세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렇죠. 오전반 분들은 어차피 뭐 저녁에 이렇게 뭐 약속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관계 없는데 야간반 분들이 이제 직장도 다니는데 12월 달에 모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추석도 좀 덜 하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 기본 과정 때 가면은 기본서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기본서를 사야 되나요? 이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요. 기본서를 사야 합니다. 죄송해요. 기본서로. 아니 이름이 기본 과정인데 기본서를 안 보면 뭘 봐 그러면은 이거. 예, 이제 물론 합격서도 이제 부교재를 보긴 보는데 저는 주로 기본서예요. 주로 기본서. 그때라도 안 보면 기본서를 근데 꼭 기본서를 봐야 되느냐? 요즘은 합격서로만 그러니까 합격서는 여러분 이제 한 4분의 1 정도로 양을 줄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법에 나와 있는 문장이 풀 문장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예, 그렇죠. 전체 문장 나온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요게 그래도 기본서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체 문장 나와 있으니 요게 매칭을 할 수 있다. 이러면 합격서만 봐도 문제가 없는데 이 매칭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때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서 위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좀 참고 목적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기본 이론 과정만큼은 그래도 기본에 충실하자고요. 아시겠죠? 두 번째 많은 거 작년 교재 갖고 있는데 사야 되나요? 세법은 사셔야 돼요. 세법 개정생이 많습니다. 다른 걸 안 사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난 딴 건 모르겠고 세법은 그렇다고 사셔야 돼. 기본서 아니 당연히 작년 거 있다 하더라도 올해 사셔야 된다고. 예. 없는 분들은 사셔야 돼요. 없는 분들 준다는 줄 알았죠. 예. 저한테 떨어지는 책이 몇 개 없습니다. 예, 그래요. 자, 왜 뭐 궁금하신 점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래요? 납세 절차. 저는 이번 36회 시험 때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몇 개 중에 하나가 자, 이거는 뭐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출제가 돼요. 35회 때는 전체에서 나온 거는 아니지만 이제 물납이 단독 문제로 하나 출제가 되었었고 물납이 돼요. 물납. 이거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재산세 과세 기준일 언제예요? 매년 6월 1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놀고 있다가 6월 1일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 몰라. 올해 분 재산세는 그 사람한테 몰빵을 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팔려면 가급적 언제 팔아라?
왜 6월 1일 현재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유세를 내니까 그 전에 팔아야 됩니다. 살려면 언제 지나 살아? 6월 1일 지나 살아.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종부세 과세 기준일도 6월 1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고지서로 날라오는 거니까 이제 납기라는 게 있겠죠. 납부 기간 납기라고 말을 합니다. 자, 토지는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은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이거는 죄송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헷갈리죠? 혹시 헷갈리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내가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건물을 바라보면 뭐가 위에 있어요? 건축물이 위에 있겠지. 아, 그러니까 넌 7월. 뭐가 밑에 있다? 토지가 밑에 있다. 그러니까 토지는 9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배우더라고. 자, 건축물이니까 7월. 건축물이니까 7월. 그리고 세금 많이 나와서 구토하겠대. 자, 토지는 9월. 예. 아, 세금 많이 나와서 구토하겠다고 그냥 하죠. 예, 토지는 9월. 건축물이니까 7월. 근데 여기까지 가지 말자고요. 저는 그냥 건물 보면 위에가 이잖아. 그러니까 예, 위에가 7월 달, 밑에가 이제 9월 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7월 달에 보면은 건축물분 재산세라고 써 있는 고지서가 나오면 아, 위에 거 나온 거구나. 9월 달 되면 토지분 재산세라고 써 있는 밑에 거 나오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이 두 금액이 다르죠. 따로따로 계산을 했으니까. 이건 됐죠? 자, 그런데 시험엔 얘가 많이 나옵니다. 주택이에요. 주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따로따로 계산이 아니라 계산을 일단 한꺼번에 합니다. 그리고 한 200만 원 나왔네. 자, 이러면 이제 한 번에 보내면 부담스러우니까 보시면 절반은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이거 유치하게도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옵니다. 절반은 7월, 절반은 10월.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많이 건드리는 게 그 다음에 이겁니다. 자, 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요게 2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6만 원, 16만 원이에요, 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두 개 나누면은 10만 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8만 원씩이잖아요. 아예 굳이 뭐 이거를 나누니 그냥 한 번에 보내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꺼번에 거둘 때는 빨리 걷어요, 늦게 걷어요? 빨리 걷을 때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요것도 오답으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많이 나왔어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나오는데 나는 농지만 갖고 있는데요. 그럼 9월에 나오겠지. 근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한 큐에 계산을 한 다음에 나온 금액을 반으로 나눈다. 근데 한 큐의 금액이 20만 원이 안 된다. 뭐 16만 원, 17만 원이다. 이러면 그냥 한 번에 내슈. 근데 한 번에 거둘 때는 언제? 7월 달에 한꺼번에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냅니다. 이거. 됐어요? 자, 가끔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면 20만 원 이하일 때 둘로 나눴을 때 1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7만 원짜리 주택분 재산세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지자체별로 어떤 건 20이 안 되면 그냥 한 번에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10만 원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법에 나와 있는 건 20만 원 이하라고 나옵니다. 이거 됐죠? 됐어요. 자, 선박이랑 항공기 우리 일반인이 갖고 있다, 부자들이 갖고 있다. 부자라기보다는 거의 법인들이 갖고 있지만 자, 어쨌든 부자들이 갖고 있으니 늦게 걷어요, 빨리 걷어요? 빨리 걷어야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 한다는 것과 이 납기 통해서 뭐 언제다. 근데 주택이 굉장히 내기 쉽겠죠.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근데 오답으로는 절반은 7월, 절반은 10월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20만 원 이하일 때는 9월에 걷는다, B 7월에 걷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가 뭐냐면 요즘 와서 얘 많이 좋아합니다. 자, 우리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노원구에 내가 나대지를 이렇게 세 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나대지를. 그럼 이제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겠죠? 근데 얘하고 얘만 나온 거예요. 9월 30일 날. 자,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내가 분명히 나대지를 세 필지 갖고 있는 걸 알아. 근데 두 개만 나왔어. 자, 구청에 자진 신고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겠지, 그렇죠? 그죠?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이 사실을 10월 달에 발견한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세 개 다 보내야 되는데 얘만 보냈네? 그러면은 이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못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숨통은 튀어났죠. 과세 대상이 누락됐다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든지. 자, 그 보낸 금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로 부과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아, 이게 뭐요? 과세관청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걸 터줬어요. 이렇게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많이 나옵니다.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틀린 지문으로 수시부과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얘 좋아해요. 왜? 앞에 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겨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얘 많이 나 얘. 이번 시험에도 심지어 출제가 됐어. 이번 시험에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오케이. 할만하세요? 할만해요? 아직은? 아직은 그래요. 자, 결국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7월에 보내는 것도 있고 9월에 보내는 것도 있고, 근데 납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시 부과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보내는데 이제 어떻게 보내니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내긴 보통 징수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징수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고지서, 그렇죠? 과세관청이 직접 계산을 해서 고지서로 보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국세는 뭐라고 했어요? 정부부가, 기억나실까? 국세는 정부부가, 지방세는 보통징수입니다. 근데 이 보통징수라는 말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용어 중에 한 가지예요. 아, 보통징수,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인데 고지서를 보내는 건데 지방세 고지서를 보내는 걸 보통징수라고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특별징수 뭐예요? 특별징수. 징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법. 국세는 원천 징수, 지방세는 특별 징수.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렇죠? 됐죠? 자, 다음. 그렇게 보통 징수 하려고 해. 자, 그러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 자,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이렇게 구분해서 최소한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생각보다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5일 전. 자, 예를 들어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리 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자, 만약에 7월 29일 날 고지서가 왔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낼 수는 있는데 뭐가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지. 뭔 짓이에요 도대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최소한 요때부터 5일 전이니까 언제야? 7월 10일. 그렇죠.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는 좀 와줘야 내가 좀 돈도 좀 마련하고 할 거 아니냐. 뭐 이틀 전까지 오면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나중에 기본 이론 가면 이렇게 되면은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이제 어쨌든 재산세는 최소한 며칠 전?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7월과 9월에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직접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지나는데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수시 부과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이제 재산세 고지서를 이렇게 보내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상가 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가 건물은 불탈 만한 거죠. 자,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소방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재산세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엄연히 다른 세금입니다. 엄연히 달라요. 근데 납기가 똑같아. 그럼 여러분 굳이 고지서를 2장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요거는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엄연히 다른 세금이에요. 근데 괜히 고지서 2개 보내면 우편 요금만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 병기세. 병기가 뭐 병기. 나란히 기입한다. 병기세. 병기세라는 용어는 법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요것만 나와 있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재산세 납기가 같을 경우에는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요. 이거 됐어요? 자, 그 다음 세금을 계산해봤어. 건축물분 재산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1,600만 원이 아니라 1,600원이래요. 이걸 굳이 걷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소액 징수 면제입니다. 너무 적은 금액은 징수를 면제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법에 보면 소액 부징수라고 나와 있고 소액 징수 면제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똑같아요. 자, 이게 얼마? 자, 2,000원 미만입니다. 자, 그래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보내야 되는데 괜히 뭐 2장 보내니 그냥 같이 써서 보내지. 계산을 해봤더니 2,000원도 안 돼. 우편요금,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이런 경우는 그냥 보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드디어 세금을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2,000원이요. 딱 2,000원. 이거 보낸다는 얘기예요?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딱 2,000원. 보낸다는 얘기예요?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자, 2,000원이에요. 보낸다, 안 보낸다? 자, 다시. 자, 보낸다, 안 보낸다? 2,000원 보냅니다. 맞아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니 설마 그런 걸 물어봅니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다니까. 예. 근데 이게 시험에 가면요 안 보입니다 이게. 요걸 빼고 해요. 징수할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봐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이거였던 거. 아, 치사합니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눈속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자, 2,000원인 경우에는 보낸다.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실무하고 지금하고 조금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7월 되면 이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일단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3년도에 어떤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가 100만 원 냈어요. 2023년도에. 그리고 2024년도에도 자, 요 토지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올 텐데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세상에 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해에 이렇게 2배가 뛸 수 있죠? 공시지가 갑자기 급등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토지에 대해서는 70만 곱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100%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뛰었습니다. 이러면 아니 뭐 옛날에 100이었고 10년 다음에 200이면 이해나 가겠다. 야 직전 연도에 비해서 이렇게 뛰면 사람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렇게 2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만 커팅을 하겠다. 100분의 150 오케이. 150%까지만 보내겠다 이거예요. 자 다시 작년도에 냈던 세금이랑 올해 보내려고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2배다. 이러면 어디까지만? 150%까지만. 그럼 어디? 네, 150. 오케이. 150만 원까지만 보내겠다 이겁니다. 100분의 150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택은 세부담의 상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요게 445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나와 있죠. 주택의 경우에는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와요. 아까 그럼 토지는 작년에 100만 원 냈는데 올해 200이라고 나오면은 아예 알아서 150만 원까지만 나오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작년에 100 냈는데 올해 200 나왔다. 그래도 다 보낸다 이거예요. 이해가죠? 자, 요거 개인 소유의 주택, 법인 소유의 주택 아니면 둘 다예요. 그냥 주택만 해요. 주택 이렇게. 아, 그리고 개인 소유 주택이든 법인 소유 주택이든 관계없이 자, 무조건 주택의 경우에는 세부담의 상한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주택의 경우에는 혹시 무조건 다 나온다는 얘기냐? 자, 기본 이론 과정 가게 되면은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걸릴 리가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 과세 표준 상한이 있어요, 대신. 과세 표준. 그러니까 세부담 단계에서 커팅을 안 하고 과세 표준 단계에서 아예 커팅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과세 표준이 뭐에 대해서 시가 표준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뛰게 되면은 얘기까지만 커팅을 해요. 이게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봐, 내가 여기 이럴 줄 알아서 반응이 여기까지 하니까 어렵잖아 지금 이제. 이거 이해하죠? 자, 7월 되면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아니 재산세 고지서 보니까 뒤에 상한선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거 왜 없다고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령에는 없다고 없어요. 2023년도 화이트데이. 자, 화이트데이 언제예요? 3월 14일 그렇죠. 자, 저희하고는 관계없지만 2023년도 3월 14일 날 자, 요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내가 그러면 상한선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없어져 버리면은 나 옛날에 지금까지 상한선에 걸려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조금만 내왔었는데 이게 갑자기 탁 풀려버리면 뻥 뛸 거 아닙니까? 5년간 유예를 했어요,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2029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현행 법률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기존에 이제 재산세를 부여받고 있던 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뭐 2024년도에 집을 신축을 했다 이런 경우는 상한선이 없겠죠. 그럴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근데 시험에는 항상 뭐대로 나옵니까? 현행 법률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23년 3월 14일 개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됐죠?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거대로 외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대로. 됐어요? 자, 이때 주택은 개인 소유 주택, 법인 소유 주택 아니면 둘 다. 둘 다입니다. 둘 다. 아니 뭐 당연한 건데 왜 강조하니? 이따가 설명드릴 종부세는 달라서 그래요. 개인 소유 주택, 법인 소유 주택 둘 다입니다. 근데 실무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 5년간 유예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누적적으로 하면 6월 1일 현재 토지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7월과 9월에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통 징수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수시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상가 갖고 있는 사람에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붙을 텐데 2장으로 안 보내고 나란히 써서 보낸다.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2,000원도 안 된다. 야,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안 보낸다. 자, 그리고 세금을 계산해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너무 뛰어요. 150%까지만 커팅하겠다. 근데 주택은 그런 거 없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거 됐죠? 자, 그 다음 일단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받아들었는데 뭐 알겠어. 근데 너무 과해. 이거 조금 내가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좀 나누어 낼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해요? 분할납부. 분할납부인데 여러분 줄여가지고 뭐라 불러요? 분납은 굉장히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거 읽어볼게요.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를 초과할 때?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토지분 재산세를 받아들었는데 240만 원이에요. 분납돼요, 안 돼요? 내야 됩니다, 그냥. 근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었는데 300만 원이요. 여러분요. 분납될 수 있죠. 그러니까 1단계는 이게 250이 넘냐 안 넘냐. 요것만 보시면 250 넘냐 안 넘냐. 248만 원이다. 그냥 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252만 원이다. 이러면 분할납부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갑니다. 난 250 넘었어. 오케이. 자, 분납할 때 그럼 도대체 일부는 내고 얼마 동안 이걸 좀 나중에 낼 수 있나? 여러분 분납 그 중요하죠. 얼마씩 낼 수 있는도 중요하지만은 최소한 얼마 정도 여유가 있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이거 3개월이에요. 3개월. 납부 기한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만약에 7월 31일 날 건축물분 재산세가 좀 높게 하죠. 400만 원 나와. 400만 원. 7월 31일 날 건축물분 재산세가 400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일단 250이 넘죠. 이러면 내가 분납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7월 31일 날 일부를 내야 되고 이때로부터 3개월이니까 언제예요?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건 얼마씩으로 나누어 낼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씩으로. 자, 법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단 25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와서 그게 혹시 500만 원이 안 되니? 네, 제가 5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요렇게 이제 400만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자, 요렇게 이제 250만 원이 있는데 400만 원 중에 250을 초과하는 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당신이 받아든 금액에서 그 중에서 250을 초과하는 금액 그럼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250을 내야 되고 자, 이때 150만 원을 이렇게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1년 내내 중요한 내용. 먼저 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본납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제 요런 용어는 없어요. 본납. 나중에 내는 거를 분납이라고 합니다. 분납. 그래서 시험 문제에 최대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면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자, 먼저 내는 거 뭐라고요? 본납. 나중에 내는 거 분납.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면 나중에 얼마를 낼 수 있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결국 받아든 고지서 250 넘어요? 네. 자, 그 다음 단계. 분납 신청할 거예요? 네. 혹시 500만 원이 안 돼요? 네. 자, 그럼 400이다. 그러면은 전체 금액 중에 250 넘는 400 중에 250을 초과하는 이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나중에 낼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나중에 낼 수 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이럽니다. 아니, 근데 제가 뭐 150까지는 뭐 그냥 그렇고 나 돈이 좀 있어요. 처음에 한 300만 원 내고 나중에 100만 원 내면 안 되나요? 자, 선생님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렇죠. 아니, 과세관청에서 돈 미리 내겠다는데 됐고요. 250만 내세요. 이런 데는 없어요. 먼저 내겠다고 하는 거 맞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반씩 200만 원과 200만 원. 자, 요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요. 예, 분납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250 초과. 결국 무조건 기본적으로 얼마 내야 된다? 250 정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요분은 또, 자, 이제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겠죠? 이제 9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를 받아들였는데, 요건 700만 원이에요. 자, 일단 고지서를 받아든 게 250 넘었니? 자, 분납 신청할 거야? 네. 자, 그 다음 단계. 자, 혹시 이거 500만 원 넘었니? 네. 자, 요러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단 9월 30날 내야 되고, 이때로부터 3개월이니까 언제예요? 12월 30일이죠? 자, 이때까지인데, 이렇게 500이 넘으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이 금액의 50% 이하의 금액이어야 돼요. 자, 다시 500이 넘니? 그러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죠. 전체 금액의 50% 이하예요. 그럼 50% 이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내가 처음에 조금 내려면 얼마? 35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돈에 좀 여유가 있어요. 처음에 500만 원 내요. 자, 그 다음에 200만 원 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가능하죠? 이 금액에 비해서 50% 이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50% 이하면. 그럼 600, 100도 되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250만 원 내고 450 내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이게 50%가 넘잖아, 이미. 그죠? 이해가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많이 어려운가 봐.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들어와요. 특히 밑에 건 좀 난데 위에 거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자, 이거 됐어요. 그래서 법에 보시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납부할 수 있는 500만 원이 안 된다? 400만 원이니? 네. 자, 그러면 400 중에 250을 초과하는 그 150에 대해서 전체를 분납하던 그 중에 일부를 분납하던 네 맘대로 하시고, 납부할 세액이 500을 넘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분납까지만 잠깐 쉴 거예요. 자, 마지막. 여러분, 이 분할 납부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해줍니까? 신청해야 됩니까? 신청해야 돼요. 재산세가 1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난 낼 만한 능력 됩니다. 난 분할 됐어요. 한 큐에 낼게요. 이러면 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많으니까 잘라주시오.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청을 하니? 이제 납부 기한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한까지라고 하는 건 언제? 7월 31일까지. 자, 그리고 언제? 9월 30일까지. 자, 예를 들어서 토지분 재산세가 내가 700만 원이 나온 거를 고지서를 갖고 있었는데 9월 30날이 된 거예요. 이거 이거 내야지 9월 30일. 어떻게? 근데 한꺼번에 못 내겠는데 그럼 9월 30일 날 빨리 그 구청 가서 제가 오늘 냈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식탁 위에 두고 발견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나눠주세요. 어때? 700이니까 최대한 제가 지금 조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한 350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갈 필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만 가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이제 쉬고 난 다음에 물납할 건데 그건 10일 전까지예요. 물납이랑 분납이랑 요거를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35회 시험에 물납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36회 시험에는 분납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최근에 요게 개정이 됐거든요. 솔직히 35회 때 나 이거 개정된 거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물납이 출제가 됐어요. 물론 물납도 28회 때 출제가 되고 조금 안 나온 지가 됐습니다. 이거 단독 문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데 나왔어요. 제가 잘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그럴 것 같다는 거죠. 이번에는 요것 때문에라도 얘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출제하면 뻔합니다. 언제까지냐,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을 하느냐. 그리고 사례형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납부세액이 400만 원일 경우에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됐죠? 네. 자, 10분 쉬었다가 물납 보도록 하겠습니다.